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씨, 여러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라이젠 9000 시리즈 출시 연기. 7월 31일 출시가 확정됐던 젠5가 금일 갑작스럽게 출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여지껏 제품 공개 시점 앞두고 이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출시일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문제 때문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기존 출시일은 말씀드린 대로 7월 31일이었습니다. 이날 맏형인 9950X부터 막내인 9600X까지 싹 다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 바뀌었어요. 밀린 건 둘째 치고요. 날짜까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일단 8월 8일 9700X랑 9600X가 먼저 출시가 되고요. 일주일 뒤인 8월 15일 9950X와 9900X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한 일주일이 밀린 거고요. 9950X 기준으로는 거의 보름 정도 밀린 상황이에요. 사연은 이 초기 샘플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인데요. 패키징 테스트 과정에서 이번 라이젠 9000 시리즈의 불특정한 품질 문제가 발견이 됐고, 따라서 이걸 전량 회수하고 다시 발송하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이 AMD 측 입장에서는 이 제품 공개 시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스팟라이트를 그냥 때려받는 시점에 이런 샘플의 문제와 편차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질까봐 우려를 한 것 같고요. 따라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런 연기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잘하는 짓이 맞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 기존 출시 일정 강행한다는 거,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 컨트롤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 그것도 능력이에요. 인텔 보십시오. 그거. 아직도 그 13세대, 14세대 불안정한 이슈 제대로 된 원인을 아직도 파악을 못했어요. 전압 설정이 꼬였다 어쩐다 하는데 이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던 AMD도 야, 우리도 이거 이대로 나갔다가는 좆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저희 퀘이사존 이 바뀐 일정대로 정상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이 벤치마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이랑 8월 15일 출시일이니까 그 언저리쯤에 저희가 성능을 공개하겠죠. 며칠이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차세대 이남대전의 1차전 젠5의 등판 무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젠 9000 시리즈, 그래서 대체 어떻게 나오냐,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어떤 양상이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의 젠5 관련 스펙과 정보 싸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펙입니다. 이번 9000 시리즈에는 젠5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고요. 소켓은 7000 시리즈와 동일한 AM5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7000번대 사용자분들은 이 쓰시던 보드를 그대로 쓰시고 이 CPU만 교체해도 무방해요. 다만 잠시 후에 이 칩셋 급나누기를 설명할 텐데 이거 안심하긴 이릅니다. 아마 다 듣고 나시면 이 뒷목을 좀 잡게 되실 수도 있어요. 다음 공정, TSMC의 4나노 공정이 투입됩니다. 경쟁사인 인텔은 3나노로 예고가 된 상황이라 이번엔 공정 우위를 이 AMD가 쥐고 가진 못하는데 사실 이거 자세히 알고 보면요, 그렇게 실망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스펙은 사실 전세대랑 큰 차이가 없어요. 코어 카운트 똑같고요. 클럭도 대동소이합니다. 메모리 지원이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긴 어렵고요. L2랑 L3 캐시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이 소비 전력에서는 일부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코어 24스레드인 9900X 그리고 8코어 16스레드인 9700X는요 기본 TDP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전성비 측면에서는 성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해요. 공랭 쿨러로도 사용이 가능한 CPU를 그리워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9900X나 9700X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그 루머로 처음 보도된 건 950X의 가격인데 이게 499달러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세대인 7950X MSRP가 699인데 갑자기 여기서 200달러를 그냥 깎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번 라이젠이 3나노까지는 아니라지만 이거 나름 4나노가 들어갔고요.
AMD의 입지도 이 7000번대 출시때랑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 AMD가 물론 그때도 약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의 AMD요. 이남대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여론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인텔을 이긴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은 진짜로 이미 이겼고요. 어쨌든 499는요. 솔직히 너무 행복해로였습니다. 공정이랑 아키텍처 빼고는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전세대인 7000 시리즈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500 아래는 진짜 너무 낙관적인 거고요. 제 예상에는 9950X 기준으로 한 649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599가 아니라 애매한 649냐? 숫자가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원래요. 이 가격 쪽은 AMD가 뭔가 그 애매하게 MSRP를 책정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 라데온 가격만 봐도 자 이제부터는 심층 분석입니다. 일단 공정 관련 말씀드린 대로 라이젠 9000 시리즈는 TSMC의 4나노고요. 경쟁사 인텔의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는 TSMC의 N3B 공정 즉 3나노가 쓰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밀도 빼면요 그다지 큰 차이는 안 나요. 제 옆에 있는 게 TSMC의 5나노부터 3나노까지 전력과 성능 그리고 밀도를 비교를 해본 건데 지금 라이젠에 들어가는 4나노는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M4P 공정이라는 썰이 굳어지고 있어요. 이게 5나노 개선판이라 밀도 측면에선 큰 향상은 없었지만 전력이란 성능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개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N3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3나노인 N3가 좀 더 좋은 건 맞지만요. 이거 전력에선 겨우 10% 차이고요. 성능에선 꼴랑 4%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거예요. 즉 3나노가 이 밀도 측면에선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해도요. 이 전력이랑 성능 차원에서는 이번 라이젠의 M4P도 그다지 꿀릴 게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텔이 공정 우위를 가져가는 건 맞지만 이게 경기장을 뒤흔들 만큼 대단한 어드밴테이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라이젠 9000 시리즈에 적용 예정인 M4P는 3나노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한 공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셋 관련 이거는요 아무리 날고기는 그 리사수 박사라고 해도 이거는 욕을 좀 쳐먹어야 됩니다. 일단 전세대는요 급 나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 그래픽카드 쪽에 PCIe 5.0 사용 여부를 두고 이 급을 나눴습니다. B6502 그리고 X6702 같이요 뒤에 2가 붙은 보드에서만 이 PCIe 5.0이 지원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5.0 글카가 있나요? 없어요. 4090조차도 4.0이고요 애당초 3.0이랑 4.0조차도 이 버전에 따른 성능 차이가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이 급나누기지 먼 미래에 5.0 글카가 나오면 그때서야 그때 이 보드 살걸 이 정도 수준의 우려였다면요 이번 세대는 확장성이 그냥 다 박살이 났습니다. 자,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게 800번대 시리즈 보드에 대한 정보인데 아니 솔직히 X870만 해도요 충분히 하이엔드 보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가 빠졌다고 SATA 포트에 USB 포트를 그냥 다 방갈죽을 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요 전체 PCI 레인 수까지도 차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B850 보드예요? 아니 X870이면요 시장 초기 가격이 최소 50만원은 넘어갈 텐데 X870E가 아니라고 지금 이 확장성을 반토막을 낸다? 이거는요 아니 속된 말로 그 지포스 메모리버스 방갈죽 낸 황 회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인텔이 차력수로 삽질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이마나 막 때리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가지고 지금 보드 확장성을 요 딱으로 쪼개 넣는다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 AMD가 버릇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나중 가서 만약에 AMD가 인텔 점유율을 넘어서고 나면요 X870E 위에 더 최상위 예를 들어서 X870XE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또 무슨 급나누기를 할지 모릅니다. AM5 소켓은 오랜 수명을 보장한다 메리트가 확실하다 하는데 그거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끝으로 관전 포인트 요약입니다. 일단 모두의 관심사 98X3D 이건 아마도 8월 8일에 예정된 AMD의 모종의 행사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오피셜로 해당 행사의 주요 발표 내용이 3DV 캐시 관련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따라서 이날 맛배기로 살짝 간만 본 다음에 루머 일정인 9월 30일 X3D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사실 컴덕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게임만 할 거라면요 일반 라이젠보다는 이 X3D 쪽이 훨씬 더 메리트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머분들은 8월 초에 출시되는 9000번대 라이젠 그냥 제끼시고요 9월 말 이 X3D 존버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인텔의 대응입니다. 뭐 에로레이크 12월 출시설도 나오긴 했었는데 여러 매체의 소스에서 그게 반박을 당했어요. 따라서 원래 일정인 이 10월 중순으로 다시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이러면요 9월 24일에 있을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에서 에로레이크가 발표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이 X3D의 출시 일정이랑 거의 뭐 겹치거든요. 아마 이 시기가 진짜 이남대전 거의 뭐 결승전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이게 아주 꿀잼이 될 겁니다. 인텔의 몰락이냐 아니면 진짜 반격이냐 정말 초미의 관심사예요. 더군다나 에로레이크는 X3D까지 다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터라 작업 성능은 이 일반 라이젠이랑 맞붙어야 될 거고요. 게임 성능은 또 98X3D랑 맞서야 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제일 궁금해요. 만약에 인텔이 이 공정의 우위를 점하고도 진다? 이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 9000 시리즈 라이젠이 게임 성능에서 전세대 78X3D를 넘어설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일 거예요. 왜냐면요 아무리 그 3DV 캐시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도요 아키텍처랑 제조 공정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를 과연 기술적인 관점에서 공정이랑 이 아키텍처 바뀐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 3DV 캐시의 어떤 기술의 발전이 게이머들에게 더 영향이 큰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9000 시리즈 라이젠이 78X3D한테 게임 성능을 졌어요. 이러면 우리는요 그냥 앞으로 AMD가 뭘 내건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3DV 캐시 박힌 것만 사면 되고요. 그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9000 시리즈 라이젠이 이겼다? 이거는 이 3DV 캐시보다는 근본적인 아키텍처나 공정의 변화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단서가 좀 있어요. AMD가 이 9000 시리즈 라이젠 공개하면서 게임 성능 그래프를 나열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조군을요 78X3D가 아니라 58X3D로 잡았더라고요. 이거는 이 냄새가 진짜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당연하게도 이기질 못하니까 78X3D랑 다이다이 깼다가는 그냥 뚝배기 날아가니까 이랬다는 건데 굳이 공식 슬라이드에다가 전세대도 아니고 전전세대 집어넣고 비교를 하는 게 이게 참 무슨 메시지 볼타님 그래서 이번 이남대전 누가 이기나요? 그 라이젠 9000 시리즈랑 코어 울트라 중에 네, 둘 중에 누가 게임 성능이 더 잘 나올까요? 야 근데 이건 좀 너무 민감한 내용 아니냐. 내가 이걸 말하게 되면 내 입장을 좀 생각해줘야지 너도. 빨리 말해주세요. 아니 야 이건 진짜 너무 민감한 내용이잖아. 빨리요. 4090 끼내가 이긴다. 내가 장담하는데 라데온 끼내는 져.